저희는 수성고 환경팀입니다. 저희가 발표할 주제는 지구온난화입니다. 발표할 순서는 지구온난화,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 수질 정화 방법, 해결 방안 이 순서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일단 지구온난화의 정의는 여러분 모두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정보들을 이리저리 조합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들 지구온난화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다들 온실기체에 의해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는 것이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더 정확한 정의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온실기체란 태양열이 지표면에서 반사되어 지구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기체로 본래에는 지구의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해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기체입니다. 대기 중의 수증기도 온실기체에 포함됩니다. 온실기체의 정확한 정의에 놀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온실기체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여 왔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온실기체를 부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냐면 뭐든지 과하면 안 좋기 때문입니다. 온실기체가 적당량을 넘어 대기에 과하게 존재하면서 지구온난화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이산화탄소는 온실기체 중 지구온난화를 심화시키는 주범인데 산업화 과정에서 그리고 현재까지도 인위적인 이산화탄소 배출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온난화의 현재 상황을 알아보자면 최근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의 주변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른 장마, 폭우, 잦은 태풍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이번에 특히 이런 이상기온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상기온의 주요 원인인 지구온난화에 관심을 갖고 여러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산화탄소가 지구의 평균 기온을 높이는 과정을 지구온난화 모의 실험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이 실험에서 이산화탄소의 발생은 드라이아이스의 승화를 통해 만들었습니다. 먼저 한 페트병에는 드라이아이스를 넣고 다른 한 페트병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은 채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드라이아이스를 넣은 페트병을 따뜻한 물에 넣어 드라이아이스를 녹입니다. 그리고 두 페트병의 온도를 똑같이 맞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온도를 측정하였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듯이 시간이 경과할수록 이산화탄소로 가득 찬 페트병과 일반 페트병의 온도차는 점점 증가했습니다. 우리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어떤 원리로 지구를 뜨겁게 만드는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방금 전 실험을 다시 지구에 적용하겠습니다. 태양에서 지구로 도달한 복사에너지의 일부는 대기권에서 반사되고 나머지는 지표와 대기로 흡수됩니다. 지구는 내부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온 태양 복사에너지만큼의 그럼 먼저 수질오염과 지구온난화가 무슨 관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으면서 홍수가 발생하게 되는데 최근 아시아 곳곳에 홍수와 폭우가 오가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중국과 일본, 인도 등 이로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특히 중국은 중남부 지역에 40일 넘게 계속된 폭우로 4,500만 명의 수재민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아시아 곳곳에 홍수가 나는 까닭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이기 때문에 저희는 홍수로 오염된 물을 이용한 간이종수기 실험을 직접 해보았습니다. 실험 방법은 활성탄과 모래, 자갈을 순서로 사이사이 손과 거즈를 깔아 흙탕물을 고르고 비교하는 실험입니다. 이 실험의 원리는 모래와 자갈의 공극을 통해 오염 물질을 1차로 고르고 활성탄을 사용해 2차로 냄새와 세균을 없애는 실험입니다. 실험 결과는 70% 정도로 정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험 목표는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물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실패의 요인을 따져보니 활성탄과 자갈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활성탄과 자갈을 물에 씻어서 실험을 하여야 하는데 제대로 씻지 않은 것이 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처음 물과 비교했을 때와는 확연히 다르다고 느껴질 정도로 정화가 되었지만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실험에 실패한 것이 아쉬워 더 찾아본 내용이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이 가루를 아시나요? 이 가루는 어떤 물이든 넣고 섞기만 하면 마실 수 있는 물이 되는 가루입니다. 수질 오염에 물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가루입니다. 이 가루는 중금속이나 오염된 물질을 바닥에 가라앉게 해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을 99.9%까지 제거한다고 합니다. 이 가루로 물을 정화하는 방법의 원리는 물 안에 더러운 입자들을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대전이 되어 있습니다. 가루 안에는 응집제 역할을 하는 녀석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플러스 대전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자석처럼 물속에 있는 더러운 입자들을 모읍니다. 덩어리가 일정 이상 커지게 되면 물보다 밀도가 높아 바닥에 가라앉게 됩니다. 그리고 가루 안에 있는 염소가 퍼지면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를 죽인다고 합니다. 각 실험을 통해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수질 정화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이러한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 기업적 해결 방안으로는 탄소 중립이 있습니다. 탄소 중립이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 대기 중으로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양을 상쇄할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하는 대책을 세움으로써 이산화탄소 총량을 중립 상태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탄소 중립을 실행하는 방안으로는 첫째,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만큼의 숲을 조성하여 산소를 공급하거나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무공해 에너지인 태양열, 풍력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탄소 배출권을 구매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탄소 배출권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돈으로 환산하여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탄소 배출권을 구매하기 위해 지불한 돈은 산림을 조성하는 등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늘리는 데에 사용됩니다. 탄소를 감축하는 전략으로는 첫 번째, 탄소 상쇄가 있습니다. 탄소 상쇄란 배출된 탄소만큼 타 부문에서 감축하여 탄소 배출량을 상쇄하는 것입니다. 이때 투입되는 비용은 톤당 10달러로 산출되어 매우 낮지만 개인이나 기업의 선택으로만 이루어지며 이러한 활동들이 일시적인 효과만 가져다 준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임시방편 전략입니다. 즉, 자연을 이용하여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산림 조성과 토양 탄소 격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산림 조성의 경우 산림이 훼손되거나 수명이 다하면 과거에 포집했던 탄소를 대기 중으로 다시 배출하기 때문에 장기적이지 못하며, 토양 탄소 격리의 경우 효과가 한정된 공간만 가능하며 일시적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방법을 더 필요로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구 제거 전략입니다. 위 한계에 따라 일시적인 영향이 아닌 영구적으로 탄소 제거와 흡수하는 기술이 필요로 했는데 아직 상용화되지는 않았으나 산업용 규모의 환풍기로 대량의 주변 공기를 흡입해 필터로 탄소를 추출해내는 DAC, 미네랄의 용해를 사용하여 대기에서 탄소를 제거하는 방법 등 여러 기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기업들이 화석 연료로 발생되는 탄소 배출량과 장기간 장존에 있는温室가스를 상쇄하기 위해 여러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나라에서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조절하기 위해 탄소 중립 운동을 활발히 시행하고 있으며, 탄소 중립이라는 용어는 옥스퍼드 사전 올해의 단어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인 방법으로는 소액에서 나오는 메탄 또한 지구온난화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소고기 소비량 줄이기,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전자제품 사용하기 또는 안 쓰는 전자제품의 전원을 끄기, 그리고 친환경 제품 사용을 지향하기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